아침에 일어나면 코 막힘 때문에 세면하면서 코도 많이 풀고 하면서 귀에서도 약간 안 좋은 약간 이명 소리 같은 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항상 피곤하고요. 일상생활에 하다가 좀 졸음도 많이 오고 그리고 자다가 자꾸 깨고. 이제 제가 또 좀 일이 힘든 일을 하니까 좀 수면 질이 좀 좋아야 되는데 다음날 일하기도 좋은데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깊게 못 자니까는.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 수면은 단순 휴식의 의미를 넘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한밤의 산소 도둑이 있죠. 바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막히는 정도에 따라 구별되는데요. 코골이는 말 그대로 이제 시끄러운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수면 무호흡증은 의학적으로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현상이 시간당 5번 이상 있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골이 자체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일어나기 전 단계로 이제 저희가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수면 무호흡증은 기도가 완전히 폐쇄가 돼서 자다가 본인도 의지하지 않게 숨이 계속 멈추는 현상을 말하는데, 최근에 이제 수면의학에서는 코골이를 수면 무호흡증의 전 단계로 저희가 보고요.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골이만 있더라도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검사를 해보는 것을 최근 의학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남성의 4%, 여성의 2%가 습관적으로 코를 골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면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 중에서는 남성의 60%, 여성의 40%가 코골이 수면무호흡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최근에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살이 찌는 비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코골이 수면무호흡을 주소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잠자는 게 공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는 선진국병이라 불릴 정도로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질병 중 하나인데요. 질 나쁜 잠, 방치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개인의 의지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면은 양보단 질, 긴 밤 꿀잠 자는 비결 알아봅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더는 방치해선 안 됩니다. 정재훈 이비인후과 전문의. 당신이 잠든 사이 일어나는 수면 건강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강지헌 이비인후과 전문의. 지난 11월 처음 병원을 내원한 장영철 씨.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을 찾게 된 걸까요? 자다가 새벽에 자주 깨고 이제 숨이 툭툭 막히면서 깊게 잠도 못 자고 머리 두통도 심하고 뭐 일어나면 좀 많이 일상생활 많이 불편해가지고 거기 편도가 되게 크다더라고요. 일반 그래 이제 자다가 이제 수면 무호흡입니까? 그거를 이제 자다가 기도가 막힐 수도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데요. 장영철 씨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호흡기가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물론 제가 제일 불편해가지고 뭐 자고 일어난 게 뭐 두통도 있고 그리고 편도염이 제일 심하게 앓았거든요. 보통 2, 3일을 그냥 앓아눕더라고요. 편도염이 오면요. 거의 일상생활도 힘들고 수면이 제일 불편해져. 깊게 못 자고 뭐 새벽 깨고 뭐 이제 제가 또 좀 일이 힘든 일을 하니까 좀 수면 질이 좀 좋아야 되는데 다음날 일하기도 좋은데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깊게 못 자니까는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일단 코가 좀 휘어 있으신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목젖이 굉장히 늘어져 있으시고 편도가 주먹만큼이나 편도가 크셨고요. 그리고 혀도 굉장히 비대해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코골이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먼저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부위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수면 무호흡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는 이제 크게 네 부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코, 그리고 목젖과 편도와 같은 입 구조, 그리고 혀, 그리고 더 아래쪽에 하인두 구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가 문제인 경우에는 코가 휘어 있는 경우 코의 비중격을 바로 세워준다든지 비염 수술, 축농증 수술, 비밸브 수술 이런 수술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목젖 같은 경우에는 구개수, 구개인두 성형술이라고 목젖을 끌어올리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편대절제술은 이제 보통 필요로 하고요. 혀의 경우에는 이제 설근부 축수술이라든지 이설근 전진술 등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보통 한 가지가 원인인 경우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술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는 해부학적 이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비중격이 휘어져 있었고 늘어진 목젖, 심한 편도 비대로 인해 숨길이 좁아진 상태였는데요. 이걸 교정하는 게 효과가 좋을 것이라 판단해서 지난 11월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그 경과는 참 좋네요. 거의 상처도 이제 거의 다 아물고 낫고 하셔가지고 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편도가 굉장히 이제 비대하셨는데 편도도 지금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시고요. 목젖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목젖이 늘어져 있는 목젖이셨는데 목젖도 좀 끌어올려 놓고 입 천장 부위까지 잘 아물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코의 경우에는 원래 비중격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휘어 있으신 그런 코셨고 코가 우측으로 휘다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비우성 비염이 와 있으신 상태셨는데 휘어진 비중격도 지금 오늘 사진을 보시면 잘 바로잡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비염 수술이 잘 돼서 코 안쪽에 있는 합의각계 점막도 잘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는 동안 뇌파, 호흡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변화들을 기록하는데요. 요 며칠 전에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다시 하셨거든요. 제가 검사 결과를 봤는데 이제 개선이 많이 되셨어요. 원래 지난번에 이제 검사를 하신 검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1시간에 수면 무호흡과 저호흡이 62번씩 거의 1분에 한 번씩 숨을 안 쉬는 걸로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이제 수치를 보시게 되면 1시간에 수면 무호흡이 한 12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경증의 수면 무호흡 정도만 남으신 상태시거든요. 그리고 코골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지셔서 원래는 코골이 수치가 시간당 이제 219로 수치가 나오셨는데 보통 100을 기준으로 이게 넘어가면 좀 심하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수술 이후에는 57회 정도로 이제 코골이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셨고요. 검사 결과 중증에서 경증 수면 무호흡으로 호전됐습니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가지 당부를 전하는데요. 수술하시고 나서 지금 체중이 이제 변화가 좀 크게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해서 체중 조절까지 다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재발하셨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체중 조절에 조금 실패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너무 좋지만 여기서 더욱 이제 체중 조절까지 갖춘다면 더더욱 이제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이젠 코골이, 수면 무호흡과 이별하고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수면 질이 너무 향상됐고요. 자고 일어난 게 두통도 없어진 것 같고 진짜 편도염에 내가 되게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게 우선 잡힌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술도 좀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좀 살 좀 빼가지고 좀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을 자는 사람이 밤새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죠. 그런데 코골이는 주변 사람도 괴롭겠지만 코를 고는 당사자의 건강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코를 만지고 계시네요. 딸이나 그 와이프가 자꾸 코도 많이 골고 숨도 잘 안 쉬고 아무래도 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항상 피곤하고요.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하다가 좀 졸음도 많이 오고 그리고 자다가 자꾸 깨고 제가 코골아서 제가 깨고 이러거든요. 숨 넘어가는 코골이 습관이 아닌 질병입니다.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숨을 짧게라도 멈추면 아찔하죠. 코골이 환자의 3분의 1 이상은 수면 무호흡을 동반하는데요. 잘 때 코골이도 심하지만 잘 때 갑자기 숨을 안 쉬거나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아빠한테 말을 많이 했었죠.
건설 현장에서 17년째 일하고 있는 김지후 씨. 먼지와 같은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면서 호흡기가 약해져 있었는데요. 본인의 코 고는 소리를 녹음해 두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시끄러워요? 이거보다는 원래 더 커요. 더 커요? 이거보다? 네. 멈추는 횟수도 많고. 답답하죠. 아빠,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원래 그거의 2배예요. 그래. 미안하다. 저희가 듣기에도 심하긴 하네요. 예. 더는 딸에게 미안한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합니다. 수면 무호흡은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되는데요. 검사 결과 시간당 무호흡 지수 24, 코골이 수치 317,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뭐 비강 문제 그리고 이제 구강의 문제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코가 이제 우측으로 좀 휘어 있기도 하시고 비염이 동반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의 경우에는 목젖이 좀 많이 늘어져 있으셨고요. 편도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으셨는데 또 혀가 좀 큰 그런 소견들이 보이셨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환자 대부분 상기도가 좁아지는 해부학적 이상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비강에서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이 공간을 넓히기 위해 수술적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앉으시고요. 예, 뭐 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예. 다행이네요. 이제 좀 이따가 수술 들어가실 건데 마취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일반적으로 약간 주무시는 정도의 환경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부위가 좁아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거긴 해요. 하지만 뭐 지금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코가 이제 비중격이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조금 휘어 있으시고요. 눈 사이 공간 그리고 여기가 눈 아래쪽 광대뼈 공간인데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요 음영이 여기 축농증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도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약간 휘어 있으시고 축농증도 약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수술하면서 같이 조금 이제 청소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긴장이 되시겠지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휘어져 있는 코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격을 펴주는 비중격 교정술, 그리고 비염에 대해서는 합의각계 점막하 절제술이라는 이제 비염 수술을 진행을 할 거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어진 목젖을 이제 당겨주는 구개수 인두 성형술이라는 술식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양쪽 편도를 줄여주고 그리고 혀뿌리 설근 부축 수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가족들한테 같이 잘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전에는 같이 자주도 못하고 시끄럽다고 많이 불만도 많았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면 같이 잘 수도 있고, 수술 전에는 좀 코도 많이 막히고 콧물도 많이 나고 많이 힘들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숨도 원활하게 쉴 수 있고 아무래도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방 생활은 이제 그만. 가족과 함께 잠드는 밤을 꿈꾸며 치료에 들어가는데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 양압기, 구강내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확한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고 젊은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효과도 좋은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이제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안정을 취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술, 담배 같은 것은 이제 상처를 이제 빨리 낫지 않게 하기 때문에 금연, 금주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과도한 운동 그리고 활동은 마찬가지로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수술 직후에 이런 효과를 보기는 좀 힘들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제 3개월 정도는 지나셔야 수술한 효과를 상처가 아물고 그런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수술한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고 싶다면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죠. 심한 코골이는 후각과 미각을 잃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코막힘 증상이 가장 심했고 콧물도 나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게 이제 냄새가 안 맡아지는 거. 냄새가 안 맡아지니까 맛도 못 느끼고 후각 미각이 거의 없었다고 한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10여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코골이 수술을 받았던 노상우 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골이가 재발했습니다.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지고 냄새 물질이 후각 신경에 전달되지 못하면서 결국 먹는 즐거움까지 앗아가 버렸는데요.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애들하고 집사람은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저 혼자만 맛있게 못 먹는 그런 게 조금 불편했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뭐 술자리나 이런 음식 먹는 식당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 먹는데 즐겁게 음식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 혼자 약간 음식을 앞에 두고도 맛있게 못 먹고 약간 소의 외톨이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맛을 못 느끼니까 그게 가장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하고도 일단 소통이 안 되니까. 환자분이 조금 특이한 환자분입니다. 저희가 병원에 오실 때 처음에 코골이 무호흡증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후각 저하 그리고 코가 막히는 이 두 가지 증상이 가장 심하셔서 병원을 내원하셨고요. 저희가 환자분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환자분이 10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코 수술 한번 하셨어요. 그 축농증 비염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재발이 되면서 아예 그 후각 상피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냄새를 아예 못 맡는 상태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비강 자체를 완전히 꽉 막고 있어서 코로 숨 자체가 못 쉬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수면할 때 아예 이쪽이 막히니까 입을 열고 주무셔야 되고 그러니까 입이 더 마르고 수면 패턴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약간 이런 증상을 갖고 계셨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환자분 본인이 코골이가 좀 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이제 코골이랑 이런 코막힘 이 두 가지 증상만 있는 줄 알고 환자분을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소견이 확인됐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환자분이 무호흡증이 많이 있다는 걸 저희가 듣게 됐고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를 저희가 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무호흡증이 너무 심하게 나오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코골이만 단순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시간당 거의 60회에 육박할 만큼 거의 매 시간마다 숨을 계속 멈추시는 그런 상태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환자분 구조적인 거를 봤을 때 양압기를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는데 양압기를 쓰려고 해보니까 환자분 코가 너무 많이 막히시는 거예요. 안에 공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양압기 처방 자체가 너무 힘든 상태라서 제가 환자분한테 이전에 코 수술했던 걸 재수술해서 비강의 공간을 크게 열고 그 상태를 확보한 다음에 양압기를 쓰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혹시 바람 새는 거나 따로 그런 건 없으세요? 네, 괜찮으실까요? 양압기는 밤에 잘 때 쓰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양압기를 사용하는데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기계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수면 시 막혀있는 기도를 효과적으로 넓혀줍니다. 처음에 무호흡증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양압기를 써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양압기 쓰려고 보니까 그 코 안이 너무 이제 좁고 약간 염증이 많고 이래서 비염 비중격 축농증 수술을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코를 뚫어놓고 이제 양압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저희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좀 어떠세요 요새? 너무 좋고 네. 수면 패턴도 숙면 취하는 게 너무 좋고 이제 양압기를 저희가 처방을 해서 1년 정도 썼는데 데이터가 사실 너무 좋아요. 본인도 약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무호흡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무호흡 점수가 5점 밑이 정상이거든요. 58점 있던 게 지금 1.0 밑으로 거의 다 잡혀요. 매달 데이터가. 그리고 이제 쓰는 저희가 수능도라고 하죠. 이렇게 잘 쓰고 있나 이런 걸 저희가 봤을 때 그 수능도가 70%를 다 넘어요 매달. 거기에다가 이제 적정 압력도 우리가
세팅한 값에서 엄청 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제 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피팅이 되게 잘 맞아서 이제 환자분도 이거 어느 정도 적응을 엄청 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엄청 양압기를 잘 쓰고 계시는 상태고 여기서 저희가 손댈 게 사실은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양압기 치료를 1년 정도 이어오며 증상이 많이 호전됐는데요. 콧물 코막힘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증상도 개선됐습니다. 며칠 후 노상호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축구장입니다.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해서 하루의 시작이 즐겁다고 하네요. 건강이 좋아지니까 운동도 재밌어지고 요즘은 조기 축구에 푹 빠졌는데요. 안 힘드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새벽 촬영으로 오히려 제작진이 더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선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죠. 꾸준한 치료를 통해 굿모닝을 맞이합니다. 됐다. 코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 부딪히거나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약간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게 또 축구다 보니 또 이제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되고 해서 뭐 나왔는데 뭐 호흡하는 것도 좋고 산공기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다 보니 운동하니 참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건 또 빠질 수가 없는 일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코가 뻥 뚫리니 물맛도 시원합니다. 요즘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코골이 체크도 해주는데요. 사람들 많이 나왔네. 예. 코골이. 이가리도 있었고. 저는 1년 전에 수술하고 내 입으로만 숨 쉬다가 코로 이제 수술하고 코로 숨 쉬니까 이 맑은 공기도 좋고 냄새가 싹 들어오는 게 약고 컨디션도 좋고 매일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를 못했거든. 안 그래도 그래 네가 그 코 수술 한다고 이야기는 듣고 아이고 이제 수술하면 운동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수술하고 또 올라가서 뛰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그래도 뭐 옛날하고 똑같이 뛰는 거 보니까 보기 좋네. 예전에는 코가 너무 안 좋으니까 코를 아침마다 많이 이렇게 세는데 풀고 하니까 요 수술하기 전에도 이석빈도 같이 왔었거든요. 저 역시 수술하고 나서 이 경과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즐겁고 편안한 생활로 이어지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호질환에 의심이 되신다면은 꼭 전문의를 찾으셔서 상담 받으셔서 좋은 삶의 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하루를 멋지게 보내리란 기대감. 현대인들에게 이런 아침은 한낮에 꾸는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던가요? 꿀잠의 은밀한 적,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치료를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상쾌한 아침을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아무래도 코골이 수면무호흡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는 중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인지하기 어렵기도 하고 따라서 이것을 치료하지 않아서 간과하고 방치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3%의 수면무호흡 환자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97%의 환자는 여전히 병을 방치를 한 채 지내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코골이 수면무호흡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으면 심혈관계, 뇌혈관계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잠을 자도 피곤하신 분들, 그리고 본인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단순히 수면할 때 소리가 크거나 코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코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서 꼭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